2023년 9월 19일 리비아에서 벌어진 홍수 참사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소중한 재산이 손실되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1,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데르나에서만 아직도 1만 명 이상이 실종되어 사망자 수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유엔은 데르나에서 최소 1만 1,3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망자 수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재민 수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홍수 당일 데르나 위쪽의 2개 댐이 붕괴하여 물이 도시 전체를 90분 만에 휩쓸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데르나의 인구는 약 12만 5천 명 정도로 이번 참사로 인해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상예보 시스템의 문제와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전 경고 및 대피 체계가 기능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한 희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실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특히 바다로 떠내려가는 피해 지역에서 6일이 지난 지금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리비아 동부 도시 데르나의 해변 근처에서 구조대는 약 409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레우터스 통신은 9월 16일 현지 시각에 구조대원 4명으로 구성된 문타, 만터, 시민방위국, CPD, 그룹이 데르나 도시 해변에서 수백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시신은 홍수로 인해 데르나 도시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도시는 인구 약 10만 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30만 명의 어린이들이 홍수로 인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질병, 영양실조, 설사, 급수 부족, 폭력 및 억압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구호기구들은 대부분의 시신이 물 아래에 있다고 밝히며 지중해에서 희생자들의 시체를 수습하기 위한 장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많은 시체들이 바다 위에서 중대한 파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체들 중 다수는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갇혀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이와 함께 더너와 같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시체들이 진흙 아래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비아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부호작용과 인도적 지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리비아의 정치적 불안은 구조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희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WMO 사무총장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변화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기상예보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리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기상예보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는 두 정부가 공존하며 이번 사건에서의 무능한 대응이 더 큰 재앙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범람 당일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지 아니면 집에 머물라는 지시가 발령되었는지를 놓고 두 정부 간의 책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2011년에 독재자 무아마르 카디피 정권이 붕괴한 이후 이집트 지원 동부 리비아 국민군 LNA과 유엔 인정 서부 트리폴리 통합정부 GNU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정부는 폭풍이 몰아쳤고 댐이 붕괴했을 때 통일된 메시지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중동 이슬람 센터 성일관 교수는 리비아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번 홍수 참사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댐 수비의 부실 정비와 기후 변화가 이러한 재앙을 야기하였으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대피 체계가 기능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를 더욱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앞서 GNU 대변인 구마 엘가마티 테그히어당 대표는 14일에 동부 피해 지역 주민들은 가만히 집에 있어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LNA 대변인 오스만 압둘 잘릴은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피 경고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현재 상황은 매우 위험하며 생존자 구조와 의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제사회는 협력하여 피해 복구와 향후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리비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터키 및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UAE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긴급 대응팀이 리비아로 파견되었습니다. 유엔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7,1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리비아가 직면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긴급 대응팀은 리비아로 급송된 다양한 지원 물품을 현지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물품에는 식품, 물, 텐트, 이불, 위생용품, 의약품 및 응급수술용품뿐만 아니라 잔해 청소와 사체 수송에 도움이 되는 중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비아 내 주요 피해 지역 중 하나인 데르나, 더너에 사는 주민인 하산 아웨드, 허산 에워드 씨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구호팀이 도착한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도적 지원은 리비아의 현재 위기 상황을 완화하고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국제사회는 리비아의 어려움에 대한 연대의 표시를 보이고 있으며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대응팀과 인도적 지원단체는 리비아에서의 작업을 계속 진행하며 피해 지역에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